뻔한 뉴스 지라토로 이제 그만 제3자의 시선으로 시사를 이야기하는 채널 서드캐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이기는 게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는 메인사이터 김선우입니다. 야구팬 경력 16년차 기아 골수팬 반갑습니다. 엄씨입니다. 예. 도롱만을 위해서 스포츠를 선택한 남자 박범준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암묵적인 룰도 있죠. 바로 불문율이라 부르는 건데 룰엔 없지만 어기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눈치를 주는 그 미묘한 경계. 오늘은 야구부터 축구, 골프, 격투기를 포함해 각 종목에 존재하는 불문율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네. 불문율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겼을 시에 나한테 페널티가 주어진다는 거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겼을 때 욕을 처먹는다는 거는 불문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으면 그래서 불문율이다. 그 중에 오늘은 좀 어길 시 이 욕먹는 것들을 한해서 과연 이게 진짜 욕먹을 만한 일인 건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불문율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재판입니다. 그렇죠. 불문율하면 야구하면 불문율이라는 말이 있듯이 야구가 참 많더라. 그리고 사실 뭐 스포츠 말고도 불문율은 많아요. 다른 곳에서. 그죠. 뭐 사업적인 불문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불문율이라는 게 우리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오늘 확실히 구분을 하고 넘어가야 될 점은 룰을 어기는 거는 그거는 룰을 어기는 거고 그냥 규정 위반. 네, 룰을 어기지 않는 거지만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야 저건 아니지 매너가 없다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문율로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 엄씨가 쪽 야구 쪽에 팬이 16년 차? 기아 팬인가 보네요. 네, 저는 이제 집안 자체가 야구부터 한번 다뤄볼까요? 이 야구의 불문율이 사실 10손가락은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게 벤치 클리어링. 더가웃에 있든 불펜에 있든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벤치 프레스를 하는데 벤치 클리어링이 뭡니까? 벤치 클리어링은 맞짱이지 뭐. 각 선수들이 이 더가웃에 있잖아요. 더가웃이 이제 선수 대기실 같은 그런 대기하는 대기 좋은 딱 그런 쪽인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다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서 벤치가 비어있다. 그래서 벤치 클리어링인데 이거에도 불문율이 있죠.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면 어디에 있든 어떤 선수들이든 간에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 게 그 당일에 선발 투수나 그 다음날에 선발 투수나 그런 친구들은 안 나옵니다. 아 그런 게 있어? 네. 아, 왜냐면 그래? 이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진짜 몰랐네 그거는. 야구는 야구도 뭐 야수들이든 타자들이든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제일 핵심 자원이 투수들입니다. 피처들. 게다가 그 선발 투수들은 또 특히나 좀 중요한 자원이어서 만약에 벤치 클리어링이 나가면 6탄전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은 잘못하면 완전히 시즌 아웃 됩니다. 그 시즌 아웃이 되면은 그 한 팀에 있는 경기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선발 투수 자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노히트 노런이라던가 퍼펙트 게임이라던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기의 대기록들은 진짜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경기들이라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투수한테 말 걸면 안 됩니다. 투수들이 집중력에 걸어. 네, 투수들의 집중력이 깨지기 때문에 야수들이나 해설진들도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 거 가시죠. 아유 피곤해. 아유 야 뭐야 규칙보다 불문율이 더 많아. 이 무슨. 야구가 또 특히 심해 사실. 농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농구는 뭐 없습니까 이런 거? 농구는 이게 모든 전 종목에 나는 그렇다 보는데 보통 승리를 확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팀이 지고 있는 팀한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불문율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를테면 굉장히 화려한 플레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등비등할 때 납득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 국가대표전으로 하면은 미국과 한국이라 칩시다. 미국이 그냥 단순하게 저희보다 한 2배 잘한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적고 막 한데 화려하게 막 이렇게 엘리웁 해가지고 팍 하고 막 이러면은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여지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초장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기면 장땡이다. 불문율이고 뭐고 룰을 어긋난 거 아니고 개개인 플레이어로서 어느 정도 각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게 상대방 배려까지 해야 될 문제인가? 근데 축구는 사실 불문율이라는 게 그렇게 뭐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 화려한 게임기 우리 네이마르 선수가 일종의 사포라는 게임 알아요. 공 띄우는 거. 뭐 그걸 사실 그걸 리그마다 달라요. 저는 이걸 불문율이라고 보는 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화려한 기술하면 보복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건 불문율이라기보다는 선수도 사람이야. 감정이야. 감정이 들어가서 그냥 그런 거고. 지금까지 축구, 농구, 야구 우리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 불문율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번 더 다뤄본 것 같고 근데 이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로 봐야 되냐 아니면 상대방을 조롱하는 행위로 봐야 되냐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다들 어때요? 저는 조롱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아니라고 봐. 난 이기면 장땡이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롱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조롱은 아니고.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하냐면 야구는 9회 말 풀카운트여도 역전이 가능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란 말이죠. 왜냐면 사실 그래? 투아웃 상황 때 9회 말이야. 근데 우리가 10대 0으로 지고 있어. 이기는 가능하거든요. 막말로 모든 타자들이 다 홈런 때리면 이기는 거야. 아직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어쨌든 없는 건 아니야. 물론 확률적으로 희박하지. 근데 뒤집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거의 이겼잖아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다가 뒤집혀지면 어떻게 할 거야? 야구는 그렇게 해서 뒤집혀지면 어떡해? 그리고 난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야구에서 만약에 내가 도루왕 뭐 타이틀을 따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 상황이야. 내가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 근데 마지막 경기야. 내가 여기서 도루를 하면 도루왕인 건데 불문율상으로 내가 도루를 못하는 거면 나였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거 이제 그것도 사실 그때 그런 경기는 뒤지게 맞네 씨. 그러니까 뛰어도 돼요. 뛰어도 돼요. 마지막 경기라. 근데 욕먹을 일이야? 그거? 욕먹을 일은 아니죠. 왜냐면 전체 이 리그에 내가 마지막 경기다? 그럼 뛰어도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문율에서 욕을 안 먹는 경우의 수는 내가 도루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후반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경기가 많이 없어요. 예전에 그 차범근 우리 선수님 경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한 3대0 정도 되는 상황에서 막판 85분 막 이러면 진 거지 뭐. 근데 그때 막 관객들 맞지. 빠져나가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4대3인가로 역전했고. 그래. 3분 만에 3골을 몰아쳤죠. 절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렁설렁할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되잖아. 네. 그게 그치. 스포츠 정신이지 사실. 그치, 난 이거를 조롱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 우리가 또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도 우리 격투기 빼놓을 수 없잖아. 그쵸. 격투기에서 우리 개체랑 실패한 선수가 경기 후에 세레머니를 한다면 비난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개체량과 경기를 별개로 봐야 되냐, 같은 걸로 봐야 되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비난받을 만하다. 왜냐면 어쨌든 약속을 어긴 거야, 이거는. 맞아. 약속을 어기고 한 건데. 이게 그거죠. 그 상대편 선수가 오케이 또 오바됐어도 오케이 들어와 그치. 이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상대방이 그래도 경기하자. 오케이 해준 거야. 난 문제 없다 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긴 해. 근데 문제가 되게 크다 보는데.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지시였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세리머니 한 거를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게 사실 개체량이 뭐 예를 들어 70kg급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평균 체중은 80kg, 85kg야. 그 70kg 개체량을 맞추려고 수분을 쫙 뺀단 말이지. 그치. 근데 상대방은 자기 풀컨디션이야. 자기 평균 체중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어. 난 사실 이게 무리 안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레머니 하는 것 자체가 난 반칙을 썼는데 이겼어라는 걸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 네가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근데 나는 그것도 있어. 사실 엄씨의 말에 거의 동감하는데 그걸 생각해봤어. 나의 반대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야 걔가 오케이 해준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 걔가 오케이 해줬으니까 뭐 그거 뒤에 진 거면 뭐 세리머니하고 개체랑 전후로 그냥 다른 상황인 거야. 개체랑 전에 상대 선수가 오바됐으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파토네 했으면 상관없지. 근데 나 한 2-3kg 오바됐는데 내가 아직 할만해. 해서 한 거면 이제 오케이 된 거잖아. 근데 나는 뭔가 내가 개체랑 통과한 선수야. 그 시합을 해요. 근데 얘는 개체랑 실패했던 애고 내가 허락해서 싸웠어. 얘가 이겼어. 나 근데 뭔가 기분 진짜 더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불문율로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또 보고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봐. 근데 그건 이제 인간적으로. 그치, 인간적으로. 그래서 난 불문율이 존중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이겼으면 그 세레머니 하려면 이 선수한테 예우를 갖추고 그치. 매너 있게 할만하지. 그러면 칭찬받는 건데 그래. 어쨌든 간에 싸움은 체급 싸움이잖아. 체급. 무조건 체급이야. 체급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죠. 이 오케이를 너그럽게 했던 상대편 입장에서 그럼에도 체급 차이가 나는데도 내가 이겼다 치자? 그러면 얘한테는 더 큰 완전 그거지. 그치. 보상이 돌아오는 거잖아. 도박이야 도박. 그러면은 얘도 그거에 대해서 얻어가는 게 있을 거야. 얘랑 싸워서 이기는 거에 대한. 그리고 얘도 체급차 인정해줬으면 나 이제부터 그냥 공정한 게임인 거고. 나는 둘 다 세레모니를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문제 없다. 근데 안 하면 이득이 생길 수도 있죠, 오히려. 거기서 만약에 내가 개체랑 실패했던 애야. 근데 싸웠어. 근데 내가 이겼어. 근데 세레머니를 안 하고 그 선수한테 바로 달려간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마이크에서 이제 인터뷰할 때 저는 이 경기는 상대방이 저한테 못해서 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러면서 그게 좀 애매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욕 먹을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이 새끼 그래도 뭐 지 알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잖아. 선수 개개인의 양심이다. 양심이야 양심. 불문율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사실 파운딩 있잖아요. 다운된 상태에서 파운딩을 확인 사살? 상대가 확인 확인 사살? 사살. 그거를 해도 되냐? 최선을 다하는 거냐 아니면 인간성이 전혀 없는 애인 건가. 네. 사실 이게 파운딩이라는 게 확실히 그거잖아. 확인 사살이잖아. 그걸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나도. 근데 그런 거잖아. 턱을 맞아서 완전히 넉다운이 됐어. 팔을 막 뻗으면서 경직이 일어나. 그때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이런 거 같아요. 그 시간 텀이 중요한 거 같아요. 만약에 막 서로 아드레날린 뿜뿜 나고 그냥 막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그냥 확 쓰러졌어. 그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방 쳤어.
근데 알고 보니 파운딩된 상태인데 친 거야. 이거는 솔직히 좀 그래 그냥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다라고 봐. 근데 얘가 비틀비틀 되는데 천천히 걸어가서 그때 한 방 쳐. 이거는 알면서 간 거라. 그치. 아. 고의성이 다분하지. 나는 그거라 생각해. 내가 쳤어. 얘가 비틀거리면서 해. 그거는 수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건 들어가야지. 그건 무조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때렸어. 아예 들어 누웠어. 눈 들어 들었어. 누운 거? 근데 그 상황에서 해머샷 빵. 애매하긴 해. 이게 나는 조금 그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수는 조절할 줄 아는 새끼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경기 중에 아드레날린 뿜뿜하는 건 누구나 똑같아.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캐치하고 이거를 멈출 줄 아는 애는 진짜 레전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걔가 실력이 진짜 좋은 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운딩 확인사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죽는 거야. 맞아. 약간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이 링케이지 안에서는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약간 이런 마인드지. 그치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건 스포츠야. 전쟁이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스포츠 어쨌든.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동업자 정신이 부족했다고도 전 충분히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저는 본인이 똑같이 당할 거라 생각해요. 네, 다 내가 한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의도를 했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했든 간에 마지막 인터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레머니라던가 제가 사실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 그랬었던 뿐이지 상대방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저는 안 그랬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 말은 경기 끝나고 뒤에 가서 그 선수한테 사실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했다라고 말하고 저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난 악마다. 나는 그 어떤 누구가 나한테 와도 똑같이 저렇게 죽일 거다. 그것도 매력 있긴 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악동 이미지로 가겠지. 그리고 경기 끝나고 걔한테 가서 진짜 아까 미안했습니다. 그치. 아까 진짜 미안했어. 그게 아니에요. 자, 불문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축구에서 뭐 어린 유망주 선수 아니면은 좀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유럽 리그에 본인이 다니는 어떤 구단보다도 더 상위 랭크의 오퍼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좀 하부 리그들 있잖아. 뭐 사우디랄까 중국이랄까. 근데 유럽 리그보다 훨씬 비싼 몸값을 주고 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글로 가는 선수들도 있잖아. 비난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랑 뭐 베이징에서 근데 들어왔는데 돈은 한 2배로 준대. 베이징은 돈 많이 줘. 근데 거기서 베이징 갔다고 해서 얘가 돈만 밝히는 애냐로 봐야 될 만하냐 비난할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도 딱 아쉬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특히 유독 개인의 자유를 겁나게 중요시하는 애들 특징이 타인에게는 아주 그냥 공익만을 겁나게 강조해요. 뭐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스포츠라는 게 본인의 명예도 중요하고 본인의 기량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고 봐요. 저는 이거가 약소국에서 많이 나온다 보거든요. 강대국 말고 엄청나게 뛰어난 애가 나왔어. 재능적인 애가. 근데 얘가 뭐 유럽 리그를 안 가고 돈 많이 주는 그쪽으로 가. 그러면 이제 네티즌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야 너는 뭐 예를 들어 거에 비해. 야 우리나라의 뭐 축구를 발전을 위해서 네가 거길 가야지 돈만 보고 거길 가냐. 다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 아니 뭐 네가 나한테 10,000원이라도 후원해 줘봤어? 내 나무위키에 레알 마드리드가 적히고 싶으면 레알 마드리드 가는 거고 내 통장에 100억이 꽂히고 싶으면 베이징 가는 거야. 이 잣대가 엄격한 거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응원을 해주는 팬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안 뛰냐?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거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희생을 위해서. 강요하는 문화가 될 것 같아 뭔가.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후원의 개념도 묻어있다 봐.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가 광고하는 브랜드 옷이 있어요. 앞으로 더 정상급의 명예로운 선수가 될 거를 기대하고 어느 정도 이 선수의 옷을 사주고 광고를 들어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관점에서 불명예스럽게 돈을 택했다라고 했으면 나는 그 티 자랑스럽게 못 입고 다닐 것 같긴 해. 제가 이 말을 좀 듣고 싶은데 뭐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 통틀어서 말하고 싶은 건데 뭐 예를 들어 축구로 칩시다.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가 된 사람이 있고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축구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를 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게 축구가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뛰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맞아. 자기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직업이에요, 직업. 그렇지. 그리고 직장이란 말이야, 구단은. 이직은 자유지, 그치? 이직은 자유야. 그치. 물론 유망주인데 바르셀로나 갈 수 있었는데 뭐 베이징 가고 그런데 가봐. 그러면 아쉬울 뿐이지 그거를 야 너는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거길 갔어야지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봅니다. 네. 옛날에 제가 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첼시에 오스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한창 몸값을 띄우고 있는 와중에 첼시에서 잘 뛰다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중국으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죠. 야 너는 좀 유럽 리그에서 받는 돈으로도 안 되냐? 야 이 돈으로도 충분히 뭐 살 수 있을 때 뭐하러 기냐? 중국가? 근데 오스카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나는 부양해야 될 가족이 굉장히 많다. 일리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한 거다.
그래서 뭐 비판할 수 있겠지만 나한테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을 사실 때 본인이 제일 아쉽지 않을까? 본인의 자유예요. 더 높은 구단을 가서 내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역사에. 근데 본인이 사정이 그래서 명예냐 돈이냐를 이제 선수 개개인이 판단하는 거지. 한 가지 만약에 이 선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주면서 이 선수가 파는 모든 상품들을 사주면서 기다려오는 팬들이 있으면 적어도 그 팬들한테 미안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그렇겠지. 왜냐면 이 사람 상품을 입고 다니는 우리가 그게 쪽팔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위대한 선수가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버는 선수로 변한 거고, 우리 팬들이 기다렸던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위대한 선수를 기대하고 봤던 것도 있을 거거든. 근데 내가 갑자기 든 번외 질문인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부터 해가지고 막 더 큰 빅리그로 갈 수 있는 선수라고 칩시다. 근데 그 친구가 한국의 리그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선수니까 우리나라의 힘을 보태고 싶대. 전성기 때?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는 한국 축구 K리그가 반대할 거야. 그러니까 서울 FC로 와서 나는 우리나라의 FC를 좀 키우고 싶다. K리그를. 사실 나는 그거는 근데 외국에서는 중국 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반대야. 왜냐면 반대라고 하면 오히려 그 토트넘이 남아있는 게 K리그의 맞아. 위상을 높이는 거일 수도 있어. 그게 살리는 거야. 그게 살리는 거야. 야 케인 그래서 받았던 애가 자기가 좀 답답하다. 야 김선우랑 축구하면 재밌겠냐고. 그 손흥민 선수 국대에서 뛰는 거 봐. 본인 앞에 스프린트 다 했는데 공이 안 오잖아. 그 기량을 따라올 수 있는 팀원들도 중요하기 그래서 때문에. 그렇게 왔다가 전성기 그때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드는 애. 여러분들은 이런 불문율 그리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하면 좋은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게 존중이 더 우세하다. 그러면 존중에 관련된 불문율은 지켜주는 게 맞는데 승부 때는 냉정하게 그거에 대한 존중에 대한 뭐 사과나 감사의 표시는 경기 끝나고 해라. 오케이. 승부는 냉정합니다. 저희가 불문율 때문에 진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는 이기면 담탱이라 생각하고 오늘 서브뉴스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